근심과 걱정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갉아먹고 또 얼마나 헛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대로 가다가 더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같은 불안과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걱정들 중 대다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과도한 상상이며 결국 우리 삶에 불필요한 긴장만 잔뜩 가져다주는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걱정과 불안에 휩싸이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기회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당연하게 품고 사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은 사실 근거가 빈약하거나 설령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미리 소진할 필요가 없는 감정이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도한 걱정과 근심은 현재의 우리를 압박해 무기력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정신적, 육체적 건강까지 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정말로 내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는가? 설령 벌어졌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한 일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외로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5가지 방법은 이러한 근심과 불안을 다스리는 현명한 태도와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각각의 방법들은 단순히 걱정 말고 살아라 라는 식의 추상적인 조언이 아니라 실제 일상에 적용하여 조금씩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팁들이 될 것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을 토대로 꾸준히 마음 수련을 하시다 보면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불안과 걱정들이 하나둘씩 흩어지며 내면 깊숙이 자리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일상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미 내게 놓여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더욱 풍성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한 무언가를 배우거나 거창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되찾는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실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현재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근심 걱정은 모두 허상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불안과 걱정을 잠재우는 5가지 실천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근심과 걱정이 마음에 일어날 때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압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거리가 생기면 싫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 자꾸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야,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라고 강하게 배척하고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억압을 받을수록 더욱 강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 보려고 했으면 애쓸수록 그 존재가 훨씬 더 신경 쓰이게 되는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내 안에 이런 불안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차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메타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내 마음을 제3자의 눈으로 관찰하듯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내가 일이 잘못될까 봐 겁을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예전에 비슷한 상황에서 실패했던 기억 때문이다 등등 근심과 걱정이 생기는 과정을 차분히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걱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합리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막연히 불길한 예감이라든가 과거에 실패했던 기억 때문에 같은 상황이 재현될 거라는 두려움 같은 것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 걱정들이 내 마음에 올라오는 즉시 강렬하게 휩싸여버리면 그 감정이 실제인지 허상인지 판단하지도 못한 채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불안의 나락으로 밀어넣으며 현실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먼저 근심과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을 딱 포착해서 이런 걱정이 올라왔네, 왜 올라왔을까? 라고 자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근심과 걱정을 객관화할 수 있고 객관화된 감정은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뒤에야 이건 지금 현재 상황과 어긋나는 과장된 두려움이 아닐까? 내가 혹시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지나친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로 많은 마음 공부나 명상법에서는 감정이 휘몰아칠 때 그저 바라보라, 관찰자의 시선으로 지켜보라라고 권유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좋으니 근심 걱정이 올라온 상태를 재빨리 알아차리고 이건 그냥 감정의 파도일 뿐이라고 인식해보세요. 이 파도는 조금 뒤 사그라들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태도가 익숙해지면 걱정으로부터 한 발 떨어져서 저기 걱정이 있네. 그런데 나는 그 걱정과 붙어있지는 않아라는 심리적 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걱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좀 더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가 수월해집니다. 예컨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올라올 때 그래, 지금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고 있구나. 그런데 아직 실패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준비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자 라는 식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걱정을 억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오히려 걱정을 줄이는 첫걸음이 됩니다. 때론 내가 너무 예민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라고 스스로 다독일 수도 있고 혹은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충분히 겁먹을 만해. 그렇지만 겁먹고만 있을 게 아니라 대책을 찾아보자라고 보다 실질적인 대응책을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걱정을 시야 한가운데 고정해두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떨어져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쪽으로 흐름을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점차 이 걱정이란 게 꽤나 과장된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근심과 걱정이 일어나는 횟수와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첫 번째 방법은 근심 걱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것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말고 먼저 메타인지적 관찰을 통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근본 원인이나 과정을 차분히 살펴보면 의외로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그 시점에서부터는 좀 더 이성적인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결국 근심 걱정은 허상이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체험으로 다가오게 되죠. 두 번째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과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놓아버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커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에 대해 미리부터 불안에 사로잡히는 태도입니다. 예컨대 내일 날씨가 어떨지, 다른 사람이 내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혹은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내가 노력해서 개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만약 비가 오면 어쩌지? 혹시 저 사람이 내 말을 나쁘게 받아들이면 어떡하지라며 미리부터 걱정의 덩어리를 키워놓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래의 일은 내가 지금 당장 확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타인의 반응을 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래,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나가면 되고 그게 싫다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일정을 마련해두면 되지라는 식으로 미리 대안만 준비해두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전 준비를 잘하라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걱정하라라고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실적인 대안과 플랜 B 혹은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행위지만 걱정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시나리오를 재생산하며 불안만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준비는 도움이 되지만 걱정은 대부분 소모적인 감정 활동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고자 할 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비책은 무엇인가를 구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세운 뒤에는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 굳이 불안을 품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대비책을 마련했으니 일어나면 대응하면 된다 라는 마음으로 현재의 삶에 집중할 수 있으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완전히 내 뜻대로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예컨대 친구나 동료가 내 말에 동의해주지 않을까봐 걱정하거나 혹은 상사가 나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까 봐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아이디어나 성실한 태도로 상대방을 설득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응할지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나 혼자서 전부 끌어안고 고민한다면
실제로 변경할 수 없는 문제에 귀중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럴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좀 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고 논리를 명확히 정리하여 제안하면 그 사람이 수긍할 가능성이 올라가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이 고려해야 할 장점을 미리 생각해두고 설명 방식을 좀 더 친절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준비를 했다면 이제 결과에 대해서는 미리 불안해하기보다는 이제는 저 사람이 판단할 차례지. 난 최선을 다했으니 지나친 걱정은 의미가 없어라고 털어놓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내가 해야 할 역할과 상대가 해야 할 역할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근심과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잠깐 이 문제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인가? 라고 자문하게 되고 아니다 싶으면 마음속에서 슬쩍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통제 불가능한 부분은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고 통제 가능한 부분은 걱정하기 전에 먼저 대응책을 생각해보자는 사고 패턴이 자리 잡습니다. 이를 유명한 통제 가능 범위 원칙이나 서렌더 기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혹시 모를 변수까지도 움켜쥐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불가능한 것을 붙들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가슴만 졸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취직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채용이 확정될지 말지는 회사와 여러 가지 상황에 달려 있으므로 100% 내 손에 달린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력서를 최대한 잘 작성하고 면접 연습을 충분히 하고 혹시 떨어지더라도 다른 방안을 준비해두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면접관이 나를 싫어하면 어쩌지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어떡하지라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잠도 못 자고 있다면 그것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 대해 허망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준비를 얼마나 잘해두었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가를 점검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연습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실천하게 되면 마음속 근심과 걱정의 양이 놀랄 만큼 줄어든다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으니 나머지는 때가 되면 밝혀지겠지라는 긍정적 태도가 생기고 이는 다시 일상생활에서의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소모성 걱정이 사라지니 내가 진짜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일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근심 걱정은 허상이라는 명제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실제로 허상인지 현실적인 문제인지 구분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걱정하는 대부분은 통제 불가능한 일에 대한 공포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니까요. 정리하자면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진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내 영향권 밖에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려놓는 연습을 통해 근심과 걱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겠지만 꾸준히 시도하다 보면 불안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겨나고 허상에 불과했던 걱정들로부터 조금씩 해방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는 현재 중심 사고를 훈련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현재를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텐데 내가 그때 더 신중했다면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야 라고 자꾸 곱씹거나 반대로 미래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쩌지 혹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달으면 어쩌나 라고 상상하며 현재를 소진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여기밖에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진 선택과 행동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는 조언은 많은 심리학자와 철학자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지 멋진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걱정 줄이기의 핵심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과거의 실패로 인한 불안이 올라올 때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적 선택지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 전환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스며들 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망치지 말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다짐해보는 거죠. 구체적인 훈련법으로는 예를 들어 일을 하다가 혹은 식사를 하다가 생각이 복잡해지고 불안감이 올라온다면 잠시 호흡에 집중해보거나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을 체감하는 연습을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 숨소리는 어떤가? 들숨과 날숨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 주변의 소리는 어떤가? 내 손이 닿는 물건의 촉감은 어떤가와 같이 최대한 현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인지 훈련만으로도 머릿속에서 확장되는 불안과 걱정의 고리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이나 공부를 할 때에도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하는 상념이 밀려오면 그 순간 그래,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이 문서를 완성하는 것, 혹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초반에는 고작 몇 분만 지나도 다시 불안한 생각으로 돌아가겠지만 자꾸 훈련하다 보면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점차 내가 또 걱정에 빠졌구나 하고 알아차리면 즉시 지금 할 일에 집중하자라는 식으로 전환이 쉬워지죠. 이런 습관이 자리 잡으면 실제로 일의 효율도 크게 올라가고 쓸데없는 근심을 할 시간조차 줄어듭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걱정은 그 자체로 습관이라고 지적합니다. 습관적으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는 경향이 자리 잡으면 무슨 일을 해도 온전한 집중 상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반면 현재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관이 쌓이면 무의미한 상념에 뺏기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죠.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상상하는 대신 잘못되지 않도록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마인드풀니스 훈련을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주의 집중을 길러주는 연습이며 근심과 걱정이 허상임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불안은 대부분 과거나 미래라는 가상의 영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이죠. 현재에만 완전히 집중한다면 그 순간에는 불안이 침투할 여지가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그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세 번째 방법은 현재에 대한 몰입을 통해 불필요한 걱정이 뻗어나가는 경로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습해올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처음에는 수시로 흐트러지겠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걱정이라는 허상의 마수로부터 한층 자유로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걱정과 근심이 생길 때마다 감사와 긍정을 되새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니, 불안할 때 긍정 타령이라니 그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 방법 중에서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은 걱정의 영역을 크게 축소시키는 강력한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본능적으로 결핍과 위험을 먼저 인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인류가 생존을 위해 위험 신호에 민감했어야 했던 시절의 흔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별다른 노력 없이 살면 늘 문제나 위협에 먼저 주목하게 되고 그것에 관한 걱정과 두려움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의도적으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내게 허락된 좋은 조건을 떠올리는 습관이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라고 계속 불안해하기보다는 그래도 지금까지 이만큼 해낸 것 자체가 어디야, 나는 이거라면서 이미 많은 것을 배웠어, 아직 희망이 사라진 건 아니잖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혹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었구나, 밥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구나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감사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시도가 매우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의 뇌는 긍정과 감사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반복하다 보면 점차 그 방향으로 사고 패턴을 재설정하기 시작합니다. 뇌는 습관의 기관이기 때문이죠. 작은 것이라도 감사와 긍정을 표현할 때, 아, 내가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진 좋은 점,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사실이 재인식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걱정이 차지했던 자리 일부가 긍정 에너지로 대체됩니다.
감사와 긍정을 습관화하면 내 마음에서 걱정이 파고들 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가령 직장에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아, 또 야근이야. 내일 컨디션 망가질 텐데 언제 쉬지?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되는 반응이지만 동시에 그래도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대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업무가 주어진다는 건 감사한 일이야라며 시선을 살짝 전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당장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내가 성장할 기회가 주어지고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불안과 걱정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불안할 때 나는 이런 발표 기회를 얻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야. 다른 사람이 맡을 수도 있었는데 나에게 맡긴 이유가 있을 테니 최선을 다해보자. 게다가 이 발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실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해서 발표가 무조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과도한 걱정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감사와 긍정은 우리 신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박동이나 혈압에도 안정적 효과를 준다는 연구 결과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결국 근심 걱정은 우리 몸에도 해롭지만 감사와 긍정은 반대로 치유와 안정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런 습관을 더욱 체계적으로 만들고 싶다면 감사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감사했던 일 혹은 좋았던 일 3가지를 기록하는 식입니다. 처음엔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데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막상 작은 것부터 적어나가다 보면 꽤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때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가 났다. 동료가 내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었다 등등. 사소한 일이지만 감사 요소는 의외로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반복하면 우리의 뇌는 서서히 내 주변에는 감사한 일이 많다라는 사실을 학습하게 되고 이 학습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에 지배당하는 빈도와 강도가 줄어듭니다. 결국 4번째 방법은 감사와 긍정이라는 심리적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걱정이 들어설 자리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조건을 재발견함으로써 결핍과 두려움에 치우친 시각을 균형 있게 교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면 근심 걱정이 정말 허상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5번째로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장기적 시선을 가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걱정과 근심은 대체로 단기적인 시야와 불안정한 정체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큰일 난다, 이번에 실패하면 내 인생은 끝이다 등등 순간적인 두려움에 몰두하면 마치 세상이 무너질 듯한 공포를 느끼게 되죠. 그러나 조금 더 긴 안목에서 자신의 삶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면 지금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 가능성이 생각만큼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시험에서 한 번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특정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지나치게 절대화하면 이 한 번의 실수가 나를 완전히 끝장낼 거야 라는 극단적 걱정으로 이어지죠. 그러나 내 인생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한 번의 실패도 배움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순간적인 근심 걱정에 영혼까지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궁극적인 가치와 목표가 분명하다면 눈앞의 소소한 문제나 변수에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목표야 라고 생각하는 창작자는 초반에 반응이 저조하거나 누군가의 비판이 있더라도 그래, 아직 나아갈 길이 멀고 이것도 과정의 일부야 라고 받아들이면서 계속 정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당장 좋아요 수가 적으면 어떡하지, 누가 나를 비난하면 어쩌지 라는 걱정에 사로잡힌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쳐버리거나 위기소침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기적 시선과 분명한 목표는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전부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방어막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내가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비전을 떠올리면
지금 벌어지는 작은 문제나 비판 정도는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게 되니까요. 또 하나, 장기적 시선은 다른 사람의 평가나 환경적 요소에 너무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번 프로젝트가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강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무쌍하고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성공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의 성공이 자만을 불러와서 다음번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무상함을 이해하고 나는 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중간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종말을 의미하진 않는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걱정과 근심에 매몰될 틈이 훨씬 줄어듭니다. 실제로 커리어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여러 번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나중에는 매우 안정적인 성공 궤도에 오르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 몇 차례의 실패에 좌절하기보다는 나는 궁극적으로 이 일을 사랑하고 여기서 성취를 이루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히 도전하고 배워가며 결국 원하는 목표에 다다른 것이죠. 이런 사례는 우리가 장기적 시선의 힘을 믿을 만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를 실천적으로 강화하려면 나의 5년 후, 10년 후 모습은 어떨까,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같은 질문을 자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적어두거나 일기장에 기록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순간적인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그 답을 보면서 그래, 이건 단지 전체 과정의 일부에 불과해. 내가 원하는 바는 훨씬 더 큰 그림이야 라고 되뇌면 마음이 안정되면서 근심 걱정이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5번째 방법은 장기적 시선과 분명한 가치관을 통해 걱정이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줄이는 것입니다. 순간의 실패나 어려움이 곧 인생 전체의 추락으로 이어진다고 과장하지 않고 긴 시간 스케일에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나아가는 태도야말로 근심 걱정이 허상임을 체감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일에 휘둘려 온갖 불안을 만들어내는 대신 나는 긴 여정을 가고 있고 이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당연히 있으니 크게 동요할 필요가 없어라고 자각하는 순간 허상에 불과한 근심이 빠르게 해소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방법을 정리해보면 첫째로 근심과 걱정을 억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과정을 관찰하는 태도를 기른다. 둘째로 통제 가능한 영역과 통제 불가능한 영역을 구분하며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히 내려놓는다. 셋째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집중, 즉 현재 중심 사고를 통해 과거나 미래로 향하는 불안을 차단한다. 넷째로 감사와 긍정을 습관화함으로써 뇌가 부정적인 신호에 과민 반응하는 것을 방지한다. 다섯째로 장기적 시선과 명확한 가치관을 설정해 순간적 실패나 외부 평가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다. 이 5가지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삶에서 걱정과 불안이 차지하는 자리가 줄어드는 걸 체감하실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느 정도의 불안과 걱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그 감정이 내 삶을 잠식하고 발목을 잡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크게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근심 걱정은 모두 허상이다. 실제로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내가 왜 이렇게까지 몸과 마음을 소진해야 하는가? 라는 깨달음을 몸소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예기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어떡하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실제 문제가 닥쳤을 때 오히려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정신을 집중시켜서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문제 이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걱정으로 소모해버리면 정작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력이 고갈되어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되는 역설에 빠지곤 하죠. 그러므로 오히려 지금 당장은 문제없는 순간이라면 그 시간을 행복하고 의미 있게 활용하는 편이 100번 낫습니다. 어느 때일지 모를 위기 상황을 대비해 미리 준비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걱정이라는 감정을 덧씌울 필요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근심과 걱정은 허상이라는 말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려하고 두려워하는 시나리오가 그대로 벌어지는 경우는 드물고
벌어지더라도 그 결과가 생각만큼 파국적인 일은 훨씬 적습니다. 결코 무모하게 살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현실성이 희박한 두려움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공유드린 5가지 방법, 즉 내면을 관찰하고 통제 범위를 구분하며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와 긍정을 실천하고 장기적 시선을 갖추는 습관, 이 모두 결합되면 근심 걱정이 들어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시야가 트이고 마음속 공간이 넓어집니다. 이 넓어진 공간에 창의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자리 잡아 우리가 더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걱정이 사라지는 자리에 새로운 기회와 성장이 들어서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변화를 시작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원리를 알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하며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알겠는데 또 걱정이 몰려드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또 걱정하고 있구나. 이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일 수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으면 내려놓고 통제할 수 있으면 준비하자라고 되뇌면서 연습하시다 보면 어느덧 걱정에 빠지는 빈도와 깊이가 확연히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내면이 더욱 평온해지고 삶을 좀 더 가볍게 여유롭게 즐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자리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활력이 들어오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 수련을 통해서 예전 같으면 한참 고민하고 불안해했을 문제를 훨씬 가볍게 대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이렇게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 하고 깨닫는 순간이 오면 그 전까지 쌓인 불필요한 긴장감이 한꺼번에 풀어지면서 평온이 스며들지요. 물론 인생에 무거운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재정적 위기나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처럼 큰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는 이를 마냥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문제가 실제로 닥쳤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찾을 때다 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를 지나치게 옥죄는 걱정은 사실 해결을 방해할 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통제 가능한 영역을 찾아 집중하고 주변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면서 자신의 장기적 목표와 가치관을 돌아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태도를 통해 실제적인 해결이 가능해지며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인적인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걱정은 해결책을 주지 않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유연한 사고는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속 불안을 덜어내고 한 발 더 나아가 평온과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에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허상이라는 문장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그 허상이 불러일으키는 막연한 두려움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감사와 긍정의 에너지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게 봤을 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눈앞에 커 보이던 장애물이나 실패 가능성이 조금은 작아 보이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을 통해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지혜를 높이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이러한 콘텐츠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방법 있는 그대로 걱정을 바라보는 것, 통제할 수 없는 일은 놓아버리는 것, 현재에 집중하는 것, 감사와 긍정의 태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장기적 시선과 명확한 가치를 지니는 것, 이 모두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키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코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바로 여러분 스스로의 꾸준한 실천과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작은 지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알찬 내용과 함께 여러분이 삶을 좀 더 가볍고 풍요롭게 걱정이라는 허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정말 걱정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니 삶의 질이 올라갔어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잠시라도 지금의 마음가짐을 곱씹어 보시면서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죠. 근심과 걱정도 결국 허상에 불과하니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